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여드름은 한참 심할 때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색소나 흉터가 생기면 그 또한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닌데요. 이런 흉터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살이 차오르거나 어떤 화장품이나 연고 사용만으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다양한 염증 세포들이 관여해서 이 상처를 회복시키게 되는데요. 이 상처의 염증이 조금 심하거나 또 상처 주변에 당기는 힘이 강하거나 또 조직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섬유아세포의 활약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직이 흉터 조직으로 섬유화된 조직으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데 첫 번째, 염증 단계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흉터로 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체질적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중에서 유난히 여드름 흉터가 좀 많으시다면 나의 여드름도 흉터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여드름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여드름 흉터 치료에 있어서 이런 액티브한 여드름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서 치료에 들어가야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결과도 좋고 이 흉터 시술 도중에 대한 불편함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흉터 치료 전에는 액티브한 여드름은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흉터가 생겼다면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피부 타입과 흉터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화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드름 흉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위로 튀어오르는 형태의 비유성 흉터와 안으로 함몰된 흉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여드름 흉터 치료는 이 함몰된 흉터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함몰 흉터도 모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송곳으로 콕 찍은 것 같은 아이스픽 스카가 있고요. 둥근 접시 모양의 롤링 스카, 또 박스 모양으로 주변 피부와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 박스카 등이 있습니다. 이런 흉터 모양에 따라서 시술 방법의 조합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흉터 조직과 정상 피부 간의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다듬어 줘야 하고 또 섬유 조직이 진피 아래에서 흉터 바닥을 당기고 있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는 이 흉터 조직 밑에 있는 콜라겐을 자극해서 다시 한번 새 살로 잘 차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의 흉터가 주변 피부와 경계가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면 숄더링 기법이라고 해서 어빔 레이저로 그 주변의 경계부를 부드럽게 깎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흉터의 바닥을 진피 내부에서 단단하게 섬유화된 밴드가 당기고 있다면 그 밴드를 하나하나 끊어내는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기계의 도움으로 굉장히 손쉽게 서브시전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섬유화 반응이 굉장히 심하신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일일이 끊어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끊어낼 때 격자무늬로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서브시전을 하다 보면은 툭툭 끊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 정도로 서브시전은 굉장히 공들여서 열심히 해야지 이후에 하는 작업들의 성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접시 모양의 물결 모양의 얕은 롤링 스카가 많은 경우 제가 또 하는 방법은 피부의 표면을 전동 롤러를 이용해서 살짝 갈아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들으면 굉장히 조금 겁내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피부를 갈아낸다고요? 놀라시기도 하는데 마취를 충분히 하고 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롤러를 조금 열심히 문질러주면은 약간의 출혈은 동반되지만 지혈도 잘 되고 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분도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조금 겁먹으시다가 막상 큰 결심하고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굉장히 결과에 만족하시죠. 롤링 스카가 많은 경우에 이런 작업은 또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흉터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고 밴드를 끊어주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콜라겐을 다시 한번 되살려줄 수 있는 작업인데요. 바늘 고주파의 열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시킬 수도 있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을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여드름 흉터의 레이저 치료는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고 붉어지는 과정이 한참 있고, 다시 반복해서 치료를 하면 딱지가 생기고 붉어지고, 치료 과정 내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주베룩의 주입으로 이런 레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덜 불편하게 여드름 흉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베룩을 주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흉터 모양에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했던 서브시전, 열심히 그 조직에 길을 만들어 놨다면 흉터를 포함해서 정상 조직을 조금 포함해서 격자 무늬로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을 잘 깔아 주어야지만 정상 조직에서 비롯된 콜라겐이 흉터 조직 밑바닥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역시 숙련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주베룩을 주입하는 방법은 이런 손주사 이외에도 포텐자 펌핑 팁을 이용하거나 인젝터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에어젯이라는 기구를 또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섬유화 반응이 크신 분들은 일일이 서브시전을 하고 손주사를 하는 경우를 저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젯 스카 치료법은 바늘 없는 흉터 치료법이라 불릴만 한데, 굉장히 빠른 공기압을 이용해서 콜라겐 벽을 탕탕탕 치고 나갈 때 주변 부위의 섬유 조직도 제거해주는 서브시전 효과를 거두면서 그 뚫고 나간 공간에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이 굉장히 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약물 분사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어떤 약물을 섞을까는 병원마다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히알루론산, 포도당, 또 주베룩과 같은 약물들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믹스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는 다양한 치료 이후에는 피부가 예민하고 붉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벽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초음파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상처 재생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흉터 치료는 세포 재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반응이 좋습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여드름을 조금 치료하고 나서 흉터까지 이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의 결과 정말 좋고요. 20대 초중반분의 환자분들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 치료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비교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또 같은 사람의 흉터라고 하더라도 흉터의 모양과 종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 몇 번만으로 흉터 치료의 플랜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복합적으로 흉터 하나하나에 조금 개별화된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흉터 치료는 정말 숙련도가 중요한 치료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여드름 흉터를 말씀하실 때는 붉고 갈색의 색소 침착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색소만 있고 결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붉은색의 흉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해줄 수 있고, 일단 갈색의 레이저의 경우에는 멜라닌을 공략하는 레이저 토닝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붉은 상태에서 약간 좀 페인 흉터와 같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흉터 초기에 붉은색을 띌 때 혈관 레이저와 기타의 흉터 레이저를 같이 해주면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흉터의 색깔이 좀 붉을 때 비교적 빨리 치료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한 번 올라온 흉터는 꺼지지 않는데요. 보통 우리가 디데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는 이걸 빨리빨리 좋아지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흉터 필러 시술을 하거든요. 필러는 그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좀 급한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하면 흉터 필러 시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서서히 빌드업 시키는 고주파라든가 콜라겐 부스터를 이용한 시술은 일단 좋아진 이후에는 다시 꺼지지 않습니다.
시술 간격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합 치료를 한 세션이라고 잡아요. 레이저가 보통 뭐 한 두세 가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한 주 받고 그 다음 주 받고 그걸 하나로 묶었을 경우에 그 통째로 하시는 것을 한 달 간격으로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하시는 게 조금 페인 흉터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제가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션에 좀 흉터가 많이 차오르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베룩을 믿고 열심히 흉터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2가지. 첫째, 여드름은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염증 단계에서 미리미리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생겼다면 여러 가지 복합 치료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 치료에 숙련된 선생님과 잘 만나서 상담이 정말 필요하다.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흉터 치료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